네, 이어서 뉴스 프라임 플러스 이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창업 시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이슈와 정보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업의 신 한정우 창업의 정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양한 정보들 좀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한 팀장님,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현대인들의 워너비 창업 아이템이죠. 이제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 관리도 필요 없고 네. 심지어 24시간까지 운영 가능한 아하. 무인 창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오늘은 이제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음. 그다음에 어떤 업종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한 개씩 풀어가지고 네네. 예상 수익이라든가 매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불로소득의 꿈을 조금 꾸고 계실 텐데 아, 예, 맞습니다. 저도 무인 창업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을 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마침 이렇게 또 주제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근데 무인 창업이 가능한 업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무인 창업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화가 많이 되었어요. 예전의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인형 뽑기 방, 맞아요. 그다음에 뭐 게임 시설, 아니면 스티커 사진. 뭐 이런 것도 스티커 있잖아요. 사진이라든가 네. 그거는 뭐 아직도 성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판기, 이 정도까지가 이제 가능했어요, 범위가. 아무래도 기술력 문제겠죠. 기술력이 문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많이 발달함에 네네네.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제 많이 찾으시는 요즘에 무인 카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로 이제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코인 빨래방, 문구점, 네.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다음에 셀프 사진관, 네. 밀키트, 편의점까지.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이제 품목들이 무인으로 가능한데요. 네. 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오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네. 이게 조금만 이제 정보가 요즘에 워낙 많고 이제 업체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고 물류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은 비용을 조금 절감하셔서 이제 오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은 무인도 이제 네.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 내가 어디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상권에서 어떤 걸 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결정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많이 좀 요새 성행하고 있는 무인 카페다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정말 코인 노래방, 뭐 코인 빨래방 정말 무인이 창업할 수 있는 시장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많습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요, 저도 저희 동네에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많이 생기죠. 네, 그만큼 이 창업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런 업종들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무인 창업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무인 창업 이제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실 게 이게 예산, 자신이 얼마를 투자해서 그다음에 예상 수익 계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인 매장처럼 이제 영업용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영업용으로 매출 신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수익 계산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수차례 이제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원금 회수 기간,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이제 원금 회수 기간과 운영 기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인 창업하시면은 가장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이 가장 이건데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창업자 네. 입장에서. 네네. 내가 편한 것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편하게 편하게 아까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네. 편하게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모두의 마찬가지겠죠. 꿈이죠. 네, 모두의 꿈인데 네네. 에이, 이 자리에서 이 정도도 못 팔겠어. 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무인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순식간에 이제 매달 마이너스라는 참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 매출을 반드시 시뮬레이션 여러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게 아직은 유인 점포보다는 매출력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무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인 창업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예상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을 꼼꼼하게 하셔라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다. 이게 좀 오류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 조금은 쉽고 또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마이너스로 가는 참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유인 점포가 매출력이 조금은 높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들은 생각이 유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을 보고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커뮤니티적인 것도 있겠고, 근데 무인 점포는 또 반대로 조금은 그 터치 없이 뭐 그 사장님의 터치 없이 편안하게 물건을 고르고 스스로가 또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이런 무인 점포인 것 같은데 예, 예. 좀 유인 점포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 떨어질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출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얼마를 파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네네. 이게 유인 점포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잘해주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렇죠. 좀 친해지면 또. 친해지면 네네. 또 이제 가게 되고 이런 거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는 해요. 있었죠. 예. 일례로 뭐 옷가게 같은 경우에 예, 그냥 예. 보고 싶은데 예. 너무 이렇게 또 터치를 하시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무인 네네. 옷가게도 심지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네. 네, 옷가게도 많이 생기는데 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력이 데이터가 네. 아무래도 유인 점포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 아하. 그다음에 입지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입지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력에서는 뭐 많으면은 뭐 2배, 3배 이상도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큰 매출을 기대하시기는 고정비를 줄이는 싸움이라고 무인 창업을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무인 창업에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인력에 대한 인력 부담이 가장 적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장점. 네네. 예,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면은 인력 수급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인사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업종을 하시던 이런 인력에 대한 스트레스는 무조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합니다. 이게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실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죠. 24시간 매장을 열어놔도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인 창업은 가장 큰 장점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단점으로 예를 좀 대표적으로 들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 매장과의 경쟁은 조금 필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판매하는 판매군들이 전부 다 유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져서 온다는 얘기는 이제 마진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마진이 또 수익률이 또 극대화되는 또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오픈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죠. 예, 아까 초반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인 아이스크림 집이 좀 많이 생겼다고 동네에 얘기하셨죠. 네네. 네. 굉장히 쉽습니다. 오픈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결국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네네. 예,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눠 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매출 저하, 점주님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도난이나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는 점고 예,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해주시고 또 무인 창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은 두 가지로 조금 분류가 가능하시거든요. 시설을 이제 판매를 하거나 공간을 대여하는 업종이 있어요. 공간을 대여하는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재판매하는 예, 이런 업종으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서로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단점에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상대적으로 무인 매장보다 매출력이 좋은 이 유인 매장과의 경쟁이 좀 그렇죠. 있다. 이런 면이 조금은 중요해 보이고요. 또한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너무나도 쉽게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시설과 공간을 판매하는 업종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제 장점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단점으로도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특히나 보안 또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도 좀 있는데 예. 지난해 무인 점프 시설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좀 있었는데요. 이 점에 특히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안이나 이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취약합니다. 네. 아무래도 매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사고 발생 예, 사고 발생을 인지를 못 하잖아요. 네. 인지를 요즘에 시스템이 좀 되어 있어서 CCTV 같은 CCTV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덜한데 이게 특히 화재 같은 사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일어나면은 전주님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화재를 일으킨 범인은 분명히 도주를 하고 그렇겠죠. 그 도주를 한 범인 같은 경우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여러 가지 좀 단점도 있는데 다시 내용을 좀 짚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무인 창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바로 무인 카페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 네. 무인 카페 창업 시장은 또 좀 어떻습니까? 무인 카페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덜 하는데 네. 문의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이제 많이 하려는 분도 많이 줄었고 그래도 무인 창업하시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무인 카페이실 겁니다. 네네. 동네에 뭐 적으면 한두 개, 많으면 세네 개까지 이제 이 자리에 이게 있어도 되나 싶을 네네네. 정도로 요즘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을 조금 살짝만 네. 맛보기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창업 비용부터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네.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커피 머신기죠. 거의 매장에 가시면은 이제 커피를 내리는 기계인데 크게 보면 이제 자판기의 일종인데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유인으로 드립하는 이제 커피랑 커피 머신기와 거의 금액대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뭐 제빙기라든가 글라인더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신기 한 대만 적어도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렌탈도 가능은 한데 개인적으로는 렌탈은 너무 추천은 안 드립니다. 네네. 고정비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네네. 렌탈은 꼭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인테리어, 간판, 기기 장비 등을 합치시면은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무인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임대보증금을 더하시면 최종 창업 비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매출 계산을 해드릴 텐데 네네. 이제 무인 카페 특성상 메뉴 단가를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가 커피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1,500원에서 2,000원. 뭐 다른 메뉴들은 뭐 2, 3,000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잔을 팔지 계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만 원 이게 팔기 생각보다 너무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 수치 계산만 계산으로는 하면? 한 100에서 150명 정도 하루에 이제 오셔야 3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네네. 소리거든요. 그럼 원로 환산하시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매장인데 네네. 이게 어렵죠. 현실 300만, 그렇죠. 아니, 30만 원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수치고 그다음에 순수익을 발생을 하시려면 최소한 한 500만 원 이상은 월 매출을 나와야 그래야 이제 투자비의 수익률을 그나마 이제 챙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료 투자금 판매 단가들을 고려하셔서 꼭 투자를 결정해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은 필요가 없어요.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상주를 해가지고 막 오랫동안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평에서 15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크게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앵커님도 뭐 6시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네.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새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 분명히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새 좀 무인 카페가 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들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창업 비용도 있겠고요, 매출 계산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임대료, 투자금, 뭐 판매 단가 등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무인 카페는 넓은 공간은 딱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카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은 크게 장점으로 꼽을 수 없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인 카페 말고도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 뭐 코인 빨래방 이런 무인 창업이 계속해서 조금 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과 실제 수익률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시설업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이제 하신 앵커님께서 부분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이제 시설, 무인 창업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쟁 업체들보다는 일단 인테리어나 기기나 집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뭐 빨래방이나 셀프 사진관 이런 걸 제외하시면은 굳이 1층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이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는 이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맹 점주님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월세랑 관리비를 제외하면은 크게 뭐 빠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은 뭐 50% 이상, 6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매출 대비 그런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잘하게 나가는 비용은 뭐 렌탈료나 간식이나 이런 뭐 소모적인 그런 품목들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익 계산도 용이하시죠.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이게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최소 60평 이상을 권장을 드리고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40평 이상. 이렇게 인테리어나 시설 짓기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평수 큰 이런 시설업 같은 경우는 최소 2억 이상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시고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인 팔레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가 대부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습니다. 네, 한 15평 내외. 대부분 뭐 10평, 뭐 작으면은 뭐 8평 매장도 있고요. 근데 건조기가 뭐 세탁기나 이런 게 이게 제품군이나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한 3대씩은 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부인 셀프 사진관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의 개설비가 평수가 작아도 기기 장비가 굉장히 이제 고가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률 계산이나 원금 회수 기간, 그다음에 이게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매출 저하로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기기나 이런 게 버전이 낮아지거나 그럼 이제 반드시 이제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서 투자를 결정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저조할 경우는 좀 빠르게 원금 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시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점주님들의 그런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설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층 상가를 좀 이용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먼저 짚어주셨고요.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무인 점포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60평 이상을 조금은 추천을 해주셨고 코인 노래방도 40평 이상은 조금 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 2억 이상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코인 빨래방 같은 경우도 이 평수는 작게 들어서 초기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거 아닌가 했지만 세탁기, 건조기 등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원금 회수 기간, 또 운영 기간, 뭐 기기나 인테리어 교체 시기 등 여러 가지 조금 참고해 보실 만한, 체크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고 시설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이 무인 점포인데 요즘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뭐 밀키트 판매점 이런 것들이 다 무인 점포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육 코너도 무인으로 조금 하더라고요. 네, 네, 현재 어떻습니까? 정육이요? 네, 정육? 달걀 같은 거를 또 그렇게 파시더라고요. 정육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뭐 크게 오전에 조금 교체 시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가공육. 초보 창업자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재고 부담이 제가 봤을 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은 맞아요. 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밀키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냉동으로 많이 나옵니다. 냉동으로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온라인 판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 밀키트가. 네, 그래서 정육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재고 부담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시다 보면은 조금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런 뭐 유통 마진이나 이런 게 뭐 정육 같은 경우 또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지 않은. 그러면 예. 저희 동네 그분은 조금 초기 그렇죠. 창업자는 아닌 걸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뭐 밀키트,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다음에 뭐 무인 문구점 이런 판매점의 형태들인데요. 네네. 대중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대부분 뭐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한 5천만 원 임대차 보증금까지 하셔도 한 5천만 원 내면은 오픈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A급 점포보다는 이제 주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B급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들어서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고정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꼭 고려를 하고 이제 창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완제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가맹점주 마진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업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가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0원짜리 하나 파시면 점주님한테 이제 300원에서 400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좀 극악이죠. 네네. 창업에서도 거의 극악의 마진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매출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보다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 꼭 해주시고요. 네. 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은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충분하십니다.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비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불필요한 투자 비용을 늘리는 것은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인 창업 경우 참 궁금합니다.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매장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매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이게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2-3번 가면 되겠지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무인 창업이라고 그냥 손 놓고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업종이든 시설업이든 판매점이건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방문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이제 매장의 청결함과 판매 제품의 퀄리티는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신경을 안 쓰면은 판매 제품의 퀄리티가 이제 배열이라던가 이런 게 사람들이 자꾸 만지고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더러워지고 그러네요. 사람 없으니까 쓰레기 몰래 버리고 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이제 방문을 해주셔야 매출 유지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점 네. 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업종 같은 경우는 청결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아, 스터디 카페, 뭐 코인 노래방, 빨래방 이런 거 드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점주님이 청소를 하실 게 아니시고 점주님이 또 하시면 좀 물론 좋겠지만 청소 전문 인력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네. 청소 전문 인력을 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사용을 하셔서 인건비 추가 지출을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매장의 매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일주일에 뭐 2, 3일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좀 매장 방문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업은 청결함이 생명이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나 스터디 카페나 코인 노래방, 빨래방 등은 이 빨래방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청결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보니까 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청소 전문 인력을 조금 쓰시는 거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 가게를 지키는 주인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취약한 게 바로 보안입니다. 그렇죠. 도난하고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은 시대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정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점 같은 이게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판매점 같은 경우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 기기를 파괴한다던가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게 AS 비용이나 이제 뭐 심하게 파손되면 다시 구매를 하셔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가 무인이 이제 현금이랑 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유인 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카드만 되는 키오스크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 예, 이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에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하지만 이제 무인 같은 경우는 현금까지 대부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 네네. 나오기 때문에. 근데 현금 도난이 생깁니다. 뉴스나 이런 거에서 맞아요. 많이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게 일어나면은 이제 범인 잡기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에 이제 방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스율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주 고객인 이런 판매점인 경우가 맞아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도난율이나 이런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 타임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뭐 방과 후 시간이나 그다음에 학원 종료 시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점주님이 항상 몇 번은 가주셔야 돼요. 가셔서 내가 여기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네, 이런 조금 인식을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CCTV도 자주 이제 돌려보셔야 되고 이게 점주님들 좀 스트레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돌려보시고 네. 강력하게 이제 문구도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도난이나 이런 로스율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총 매출 대비 3% 미만으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려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네요. 네네. 그런 것까지 하셔서 뭐 5% 이상이면은 이게 순수익에서 조금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려지는 것, 도난 등을 포함해서 로스율을 네, 한 잡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시민의식이 좀 높아진 현재에 예, 맞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운영하실 때 조금 어렵진 않겠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뭐 초등학생이 무인 문구점에서 예. 그 문구점을 싹 털어갔던 아, 그런 예. 뉴스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이 조금 어려우신 점주들이라도 이 피크 타임에 좀 방문을 하셔서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피크 타임 정도로는 좀 방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CCTV는 좀 당연히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인 창업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부터 이제 임대보증금은 최대한 낮게 네. 예, 이게 조금 제가 상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양보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조금 양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좀 유흥시설 또 같은 경우는 또 학교 거리 제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인 거리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대한 낮게 개인적으로는 한 5천만 원 밑으로 그다음에 적은 매장들 같은 경우는 한 1, 2천 내외로 꼭 임대보증금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바닥권리금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바닥권리금까지 주면서 나중에 회수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권리금은 아예 없는 곳으로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차료 같은 경우는 평수가 넓은 매장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제가 한 200에서 한 400 정도로 말씀드리거든요. 예, 엔간하면은 한 2, 300 내외로 조금 찾아주시고, 조금 10평이나 15평 이런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같은 경우를 한 10평, 10평이나 죄송합니다. 한 100만 원. 네네.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가장 수익 내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조금 높은 수익률이나 과대 광고, 그다음에 편의성이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불로소득의 꿈. 불로소득의 꿈.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뭐 광고 보시면 막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막 500만 원,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막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막 수익률을 막 명시하는 그런 과대 광고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거 가능은 하겠지만 정말 1%도 안 됩니다. 상위 1%도 안 되는 그런 매장들의 과대 광고에 속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픈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권리 매매가 조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네네. 왜냐하면 굳이 이게 시설이 노후화가 되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경쟁 업체가 쉽게 추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쉽게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맞아요. 이제 말씀드렸죠. 진입장벽이 낮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양장수보다는 신규를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굳이 영업권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시설이나 장소를 찾아서 오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 매매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예, 나중에 뭐 수익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진짜 투자금도 못 건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얼마를 팔고 얼마의 고정비를 지출을 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한 수차례 몇십 번씩 이제 돌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권 답사는 주기적으로 꼭 가셔야 돼요. 상권 답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권 답사 이게 주 고객층, 경쟁 업체들 파악을, 그다음에 주변 단가들 이렇게까지 파악을 꼭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선별하셔서 무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상권 답사와 경쟁사도 좀 체크를 하셔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이미 오픈된 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오픈된 업종, 그래도 난 창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생기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더 생길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레드오션이 절대 아닙니다. 무인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시스템이 더 발달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무인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사에서 뭔가 돋보이는 뭔가가 있긴 있으셔야 돼요. 입지라던가 아이템이라던가 아니면 나만이 갖고 올 수 있는 품목이라던가. 그쵸. 특히 인형 뽑기방이나 이런 판매점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떻게 물건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매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그다음에 매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나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고,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높지 않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많이 없는 곳에, 이미 있는 곳에는 조금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불로소득의 꿈을 꿈꾸시는 분들 좀 많으시겠지만 무인 창업, 이 불로소득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느 정도의 노동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정석 한정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